연습 문제 7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명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한 명이 거짓이라고 하네요. 이제 후반부의 문제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어떤 요소를 보고 판단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보시면, 한 명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러면 우리는 논리적인 관계 중에서 모순이나 반대를 하나만 찾아도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추려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일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형태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체로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 자, 논리 관계를 찾아서 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조건이 나왔다 하더라도 논리 관계를 찾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르게 풀어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조건만 보면은 논리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좋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진술들을 봤을 때, 이 이야기 내용들을 봤을 때 논리 관계를 찾는 게 쉽지 않다.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이렇게 좀 보시면 선택지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누가 몇 등 했는지를 좀 정리해야 되죠.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우리가 그런 정보를 알아내서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조금은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누가 범인이다, 누가 당첨되었다, 이렇게 한 명, 또는 두 명, 그냥 이렇게 골라내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확인해야 할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리표로 우리가 풀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다. 그럼 경우의 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경우의 수가 많은 그런 애들은 진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몇몇 상황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리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이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진리표로 풀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뭔가 말이 안 맞는 걸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때 여기서는 누구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으면 걔네부터 보는 거라고 했지만, 그런 게 없다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걸 봐야겠죠. 자, 지금 요 문제에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누가 누구보다 성적이 높다 낮다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C랑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성적이 누가 높은지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얘네는 논리적으로 반대 관계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앞에 얘기하고 있는 이런 다른 말들이 경우에 따라서 틀리다면 B와 E가 둘 다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라는 거고, 문제에서는 그래도 이 중에서 한 명만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존재한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죠? 여기에서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찾는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자, 우리는 A랑 C랑 D가, 그러면 얘네는 전부 다 참을 말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A가 얘기한 내용부터 정리해보면, 자, 일단 E가 1등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선택지 3번에 E가 1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뒤에 내용을 더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까지는 안 했지만 답은 나오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걸 목적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2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앞서 예로 들었던 우리가 누가 범인이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범인이 두 명이고 이 5명 중에 두 명이 범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 능력, 응용 수리, 경우의 수 문제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5명 중에 두 명을 고르는 조합의 개수는 이렇게 5 콤비네이션 2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총 10가지. 즉, 이 5명 중에 2명이 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조합은 10가지거든요. 자, 근데 그 10가지라고 하면 우리가 진리표를 만들어서 풀기에는 조금은 귀찮은 그런 상태지만 선택지를 보시면 어때요? 그냥 5개의 이렇게 조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표를 만들 때 그냥 선택지에 나와 있는 애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진리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A, B, C, D, E 이렇게 써놓고 진술마다 OX, OX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즉, 한 명이 범인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이 범인일 때에 대해서 진리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풀면 되는데 2명이 범인이고 3명이 범인일 때는 그 조합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A가 범인이고 B가 범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 둘이 범인일 때 그 조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진리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자, 해볼게요. A가 B랑 C 중에 한 명만 범인이라고 했죠. 한 명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 참이고, 자, 나머지는 거짓입니다. B, 본인이 아니라고 하죠.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에 X, 나머지 동그라미. 자, C, 2가 범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에 동그라미. 제가 OX 표시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 누가 범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이름 밑에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X를 표시하고 누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이름 밑에 X 표시하고 나머지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보았을 때 자, 2명이 거짓말한다라는 문제의 조건이 있었죠? 자, 3명이 참이고 2명이 거짓말인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건 2번입니다. 자, 진리표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진리표로 푸는 게 제일 간단해 보여요. 깔끔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이 몇 개 이렇게 특정이 되고 우리가 간단히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뭐 정말 진술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진리표로 푸는 게 제일 간단해 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3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조금은 좀 특이한 조건, 다른 문제들이랑은 약간 다른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5명 중에 거짓말을 몇 명이 하냐라는 조건이 아니라 각 사람의 3가지 발언 중 2개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A가 얘기한 3가지 이야기 이런 3가지 이야기 중에 뭐 하나는 2개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요렇게 동그라미 2개 X 하나에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부자를 찾는 뭐 그런 문제인데요. 조건이 좀 다르고 진술이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될까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다라고 했었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돼요. 자, 그런데 마침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오른쪽에도 D가 기부했다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A와 C의 이야기를 딱 봤을 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2개가 겹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두 개나 겹친다라는 건 어쨌든 얘네들 참거짓 여부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확정되는 건 없어요. 둘 다 거짓일 순 없고, 뭐 예를 들면 둘 다 참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나머지 진술이 거짓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가 뭐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진술 참이 될 거고요. 이런 점에서 참거짓 여부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동일한 진술 형태로는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예시로는, 자, 지금 D에 대한 이야기 조금 다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걸로는 뭐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로는 뭐를 판단할 수 있냐면, 자, 이게 만약에 맞다면, 자, 위에 있는 게 틀렸겠죠? 그럼 나머지가 진실이 돼요. 이런 식으로 참거짓 여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이 참거짓 여부가 나뉘니까 어느 한쪽은, 자, 참거짓이 다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진술 관계를 찾아서 푸는 건 언제나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을 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진술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을 때인데, 물론 간단하긴 하지만 진술들의 양이 너무 많아요. 음,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진술들 간의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풀기가 어느 정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건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있는데, 여기에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조합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이 막 되실 거예요. 자, 일단 뭐 해설하는 입장에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D가 한 이야기 중에서, 자, 요 말이 사실 그냥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상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 D가 한 말 중에서 요 두 가지 이야기가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라면, 문제에서 한 명이 이야기한 세 가지 발언 중 두 가지는 참이고 한 가지는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말은 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 말은 거짓이 되겠죠? 어, 그러면 D가 기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참이니까 A가 한 말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한 요 말도 거짓이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두 말도 참이고. 자, 이렇게 찾아버리면 A 기부하지 않았고, C 기부하지 않았고, D 기부하지 않았고, E도 기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B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기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니까 결국에는 기부자가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은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15개의 이야기, 15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꼭 필요한 걸 이렇게 골라내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들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눈에 안 들어올 때는 이렇게 진술 관계를 찾는 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푸는 거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단순해요. 자, 뭐냐면 결국엔 그냥 기부를 누가 했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 3명 중에 5명 중에 1명이겠죠. 자, 그냥 단순하게 진리표로 푼다고 생각을 해 볼까요? 자, 대신에 문제에서 얘기한 3명의 이야기 중에 3가지 이야기 중에 두 가지는 참이라는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해 볼게요. A. 저는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첫 번째 말은 요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요. 자, 요 첫 번째 말만 체크한 겁니다. 두 번째, 여긴 녹색으로 해볼까요? C는 안 했어요. 자, C에 X, 나머지 동그라미. 자, 마지막 거 D. 자, D가 기부했을 거예요. D에다 동그라미, 나머지 X. 자,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보이는 게 뭐냐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미 딱 표시가 된 상태에서 A는 어떻게 되죠? A가 기부를 했다면, 자, A가 한 말 중에 두 개가 거짓말이 되니까 이 상황은 답이 되면 안 되겠죠.
두 가지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아예 답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판단이 가능해서 이제는 B가 기부한 상황 또는 E가 기부한 상황 요 두 가지만 저희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할 건 우리는 이 사람이 기부자이다라는 상황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B가 한 말 중에 뒤에 있는 것처럼 누가 기부자를 알고 있다라는 이런 말은 진리표에 표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은 진리표를 제대로 표시하기 어렵다. 진리표에. B가 실제로 범인인 거랑 E가 기부자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부랑 OX를 표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는 A가 기부자일 때, B가 기부자일 때를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기부자를 누가 알고 있는지를 특정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얘네 말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이런 걸 보는 게 좋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OX를 정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애들 위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순서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는 대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셔도 돼요. 자, B. 저는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B일 때 X이고 E일 때 동그라미죠. 다른 애들은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답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D도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D일 때 X, 나머지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거든요. 색깔을 맞춰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E가 기부자를 알고 있을 겁니다가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3의 이 마지막 거는 표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진리표를 지워지진 않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 저는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C의 X, 나머지 동그라미. 자, 그 다음 거는 표시할 수 없고요. 자, D가 기부했을 겁니다. 표시한다 치면 D의 동그라미, 나머지 X. 자, 이렇게 표시되고 가운데 건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D 볼게요. 저는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E가 기부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A가 저를 지목했다는데 거짓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에 표시한 거랑 동일하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E가 기부를 한 상황에서 D가 한 말이 전부 다 참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지워지고, 보시다시피 누가 기부했다라는 말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OX가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엔 나머지는 다 답이 될 수 없고, 답이 될 수 있는 건 B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익숙한 유형, 자주 풀어보는 유형이 아닌 애들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이 문제처럼 복잡하게 나와 있는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는 안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푼다면, 도대체 뭘 보고 안 풀지, 조건이 복잡해서 조건이 애매해서 진술이 애매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안 풀지를 스스로 나름 정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런 조건이 나오니까 어려웠어 라면 그런 조건이 나오는 다른 문제는 안 풀 수도 있는 거죠. 자, 요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가정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스스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4번 여기서도 좀 새로운 조건이 나와 있어요. 좀 전에 푼 문제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각자가 한 말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라고 하죠. 자, 요걸 가지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문제도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유형은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진술을 제가 만약에 그냥 참이라고 해버리면 자동으로 왼쪽에 있는 나머지 진술은 거짓이 될 거고, 자, 을룡이가 1등이라고 했으니까 정의가 자기가 1등이라고 한 이 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무영이가 5등이다 참이 돼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무영이가 내가 꼴찌라고 한 말 참이 되고 병철이가 3등이다 거짓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음, 여러분들도 을룡이가 1등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을룡이가 내가 3등이라고 얘기한 말은 거짓이 되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말이 참이 되고 정의가 2등이니까 병철이가 한 말 중에 두 번째 말은 거짓이고 그러면 병철이가 한 첫 번째 말은 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OX가 하나씩 나뉘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이 한 말, 자, 이제 OX는 정확하게 다 저희가 표시는 일단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까지 겹치지 않게 들어가는지 보면 돼요. 자, 을룡이가 1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수가 4등이라는 말 거짓말이니까 갑수는 4등이 아니고 두 번째, 정의가 2등이고 자, 을룡이는 1등이니까 표시 안 해도 되고 세 번째, 갑수가 3등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무영이가 5등 자, 맞고요. 자, 이것도 X 맞고 병철이 맞고 자, 그러면 뭐 4등은 갑을 병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딱 대입한 상황이 우연치 않게 OX가 다 들어맞고 상황도 정리해 봤을 때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3번 이렇게 3등인 애는 값수구나. 1번이 답이야. 이렇게 그냥 고르면 되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운이 좋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얘는 제가 한번 다른 식으로 가정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을룡이가 1등이라는 걸 참이라고 놓고 풀이를 했거든요. 자, 제가 이번에는 요거를 거짓이라고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좌측이 1등이 되겠고 요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갑수가 4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수가 4등이라 이니까 갑수가 3등이라고 얘기한 병철이의 첫 번째 말이 거짓말. 나는 2등이라고 한 말은 참. 그럼 병철이가 2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을룡이가 한 말 중에 정의가 2등이야 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 내가 3등이야는 맞아야겠죠? 그러면 을룡이가 3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병철이가 3등이다 거짓말일 테니까 무영이가 내가 꼴찌야 요거 참이겠죠? 자, 그러면 무영이가 꼴찌인 거고 남아있는 애가 누구죠? 그러면 남아있는 요 첫 번째 자리는 정의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번째 진술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정의가 한 마리 둘 다 참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요 조건에 맞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을룡이의 진술을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참이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파란색으로 쓴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검은색으로 쓴 요 내용이 나오는 건데 보시다시피 거짓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요 OX 내용이랑 우리가 정리한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존재하게 돼서 정의의 진술이 둘 다 참이 되고 이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을룡이가 1등이라는 요 말이 거짓이면 말이 안 되니까 참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참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해 보면 파란색으로 쓴 결과가 나와서 정답을 1번으로 이렇게 골랐을 거예요. 자, 일부러 두 가지를 다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음, 어쨌든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에 바로 정답을 찾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고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OX를 이렇게 체크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게 복잡하진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인 같은 방식으로 풀이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자, 요 방식으로 앞에 거를 푼다고 다시 생각해 볼까요? 73번 문제를 저희가 그냥 이거 얘도 좀 비슷하잖아요, 조건이. 세 개 중에 두 가지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하나를 X라고 해놓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는 하나가 거짓이면
나머지가 다 참이 나오는, 그러니까 가정을 할 거면 우리가 어떤 애를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게 좋을 그런 조건이고요. 거짓이라고 가정할 때는 또 여러분들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정 표현을 거짓으로 가정하면 간단해진댔죠. 그래서 가정을 해서 풀 때는 이 문제는 어떤 진술을 거짓이라고 가정해서 풀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여러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설명드립니다. 자, 만약에 A가 한 말을 이제 따져본다고 했을 때, 나는 아니야 라는 이 말을 거짓이라고 하면요, A가 기부한 게 돼요. 기부자가 A가 되죠. 근데 뒤에, 자, 얘가 거짓이면 나머지는 참이다 라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술이 있을 때, 자, 우리가 가정을 A의 첫 번째 진술을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가 이렇게 참이 되어야 되죠. 이러면 기부자가 A, D 이렇게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 말이 거짓이니까 A, 세 번째 말이 참이니까 D.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기부자는 한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의 첫 번째 진술은 무조건 참이구나, 이렇게 거짓이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서 A의 첫 번째 진술은 무조건 참인 거예요. 즉, 본인이 기부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무조건 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도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 자, 얘도 똑같이 이게 거짓이 되면 D랑 C가 둘 다 기부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참이어야 돼요. 그러면 D가 기부했다라는 이 말 거짓말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추론했을 때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 내용에서 참거짓이 명확하게 일치하려면 이렇게 A가 기부하지 않았다, C가 기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참이 되고, 그럼 A도 아니고 C도 아니죠? D가 기부했다라는 말은 거짓이 되니까 D도 기부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이 기부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D가 기부했다라는 말이 거짓이니까 C가 한 말 중에 D가 기부했다라는 요 말 있죠? 이 말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말은 다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C와 E는 모르는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E의 말을 보면 C랑 자기는 아는 사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B가 기부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간단하게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 수도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5번. 자,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인 반면 세 명의 이야기는 모두 참이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두 명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명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두 명이 거짓말이고 세 명이 자, 참인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같이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서 두 명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 그냥 여기서 이제 세 명이 참이고 두 명이 거짓인 걸 찾는 그런 조건이 이제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우리가 진술 관계를 따져서 풀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왜? 자, 거짓이 두 명 이상이면 모순이나 반대 관계를 하나만 찾아서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술 관계를 따져서 푸는 거는 내 눈에 잘 안 들어오면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진술들을 보면 누가 무단 투기를 했다, 투기를 했냐 안 했냐 라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투기를 누가 했는지, 어떤 사람이 목격했는지, 몇 명이 목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를 전부 다 정리해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만 일단 초점을 맞춰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즉, 투기를 누가 했냐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서 풀어도 되고, 투기한 사람을 누가 보았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져 들어가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죠.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걸 나랑 이만 봤어. 근데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아무도 보지 나는 못 봤어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반대예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명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을 따지면 A랑 D의 이야기가 서로 반대고요. A랑 E의 이야기도 서로 반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두 명을 예상할 때 A가 참이면 D랑 E 이렇게 두 명이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되겠네.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반대기 때문에 A가 참이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D 거짓, A가 참이면 E 거짓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내용을 보시면 세 번째 진술에 C가 E는 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C가 참이면 E도 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대우명제로 바꾸면 E가 거짓이면 C도 거짓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즉 A가 참이면 거짓말인 사람이 이렇게 세 명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A가 거짓이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거짓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데, 자, 이걸 알아냈다고 했을 때, 자, 여전히 불분명하죠. 왜냐하면 거짓말이 한 명이 더 남아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누가 거짓말인지를 또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건 여러분들 조금은 쉽지 않다라는 거. 자, 언제나 진술이 직관적으로 나올 때 진술 관계를 따지기가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까다롭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저희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자, 어쨌든 무단투기 했다라는 건 누가 범인이에요 라는 이런 형태의 말이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또 그런 말들을 얘네가 다 한마디씩 했거든요. 누가 투기하는, 자, 보세요. B가 무단투기한 건 D야. D는 아니야. B야, B 아니야, A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누구의 말이 참이라고 하죠. 누구의 말이 참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무단 투기했다라는 그런 말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 OX 표시하면 돼요. 자, 해볼게요. 여기서도 진리표를 표시하는 조금 새로운 패턴을 배울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A. 무단 투기하는 걸 나와 2만 보았다. 이건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다 그랬죠. 지금은 누가 투기했냐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A가 이 말 말고도 B의 말은 모두 참이라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투기했다라는 그 내용을 B의 이야기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B의 이야기를 먼저 체크하는 거죠. B.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건 D야. 그럼 B의 말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 투기한 D일 때 B의 말이 참이 되고요. 다른 애들일 때 B의 말은 거짓말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A가 따라가야죠. 실제로 D가 무단 투기를 해서 B의 말이 참이면 A의 말도 이렇게 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B의 말이 거짓이 될 때는 A도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여러분? D는 무단 투기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E의 말은 참이야 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E의 말을 먼저 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E 볼게요. 나랑 A는 하지 않았다고 하죠. E가 A랑 E 안 했어. 그럼 나머지 동그라미 E는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C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E의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그러니까 E의 말도 맞으니까 A도 아니고 E도 아닌데 D도 아니야. 그러니까 C의 말은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C랑 E의 말을 잘 구분해 보세요. C가 E의 말은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E랑 일단 똑같이 A와 E가 무단투기 하지 않았다라는 걸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무단투기 하지 않았어라는 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D에 대해서도 무단투기 하지 않았다라는 표시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그 다음 마지막 이제 D. 자, 쓰레기 무단투기를 B가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OX가 요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진리표를 정리해 보면은 자, 정답이 뭐가 될까요? 문제에서 3명이 참이고 2명이 거짓이라고 했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자, 결국엔 C가 무단투기 했을 때 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C가 무단투기 했을 때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상황을 따져보고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좋을지를 살펴봅시다. 76번.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내용을 읽어보면 가영이, 나준이, 다석이가 미국, 중국, 프랑스에 한 명씩 가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요 세 명이 미국, 중국, 프랑스에 1대1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경우의 수가 가영이, 나준이, 다석이를 미국, 중국, 프랑스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니까 3팩토리얼, 즉 6가지입니다. 경우의 수가 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우의 수를 정리하면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리표를 이용해서 풀기에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음,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나는 그냥 진리표로 풀어볼래 라고 갈 수 있어요. 자, 순서대로 미국, 중국, 프랑스에 가는 친구를 가, 나, 다. 그 다음에 가, 다, 나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6가지 경우의 수를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제가 6가지 경우의 수를 다 썼죠. 이게 6가지니까 이 정도로 쓸만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개, 뭐 12개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그때는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리표를 또 이용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거죠. 경우의 수 대여섯 개 정도는 진리표로 풀어도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가영이가 미국에 가고 미국이 제일 첫 번째였으니까 가영이가 맨 앞에 있고 나준이가 프랑스에 나준이가 세 번째 칸에 들어가는 거. 갑의 이야기는 요 두 번째 경우에만 참이고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특정한 경우만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을. 이게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을은 가원 명제죠. 여러분들 P이면 Q이다라는 가원 명제가 있어요. 자, 이 가원 명제가 참인 상황은 실제로 PQ라는 결과가 같이 나올 때 또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라서 자,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거든요. 근데 얘가 거짓이 되는 상황은 P이고 나 Q인 이 하나인 상황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가원 명제를 우리가 가지고 OX를 표시할 때는 참이 되는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상황을 먼저 표시하고 나머진 다 동그라미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즉, 가원 명제는 참인 상황보다 거짓인 상황이 조금 더 단순하고 명확해서 을의 이야기처럼 가원 명제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거짓인 애를 먼저 체크한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해볼게요. 을의 이야기가 거짓이 되려면 나준이가 프랑스에 가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영이는 미국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영이가 미국에 가고
나준이가 프랑스에 가지 않는 케이스. 자, 그러니까 일단 가영이가 미국에 가야 되는 이 앞에 두 개의 케이스에서 나준이는 프랑스에 안 간다고 했으니까 가백 이야기랑은 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얘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말이 되어야 되죠.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거짓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부정한 상태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가언명제 OX 표시하는 게 좀 중요하고 많이들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가언명제는 거짓인 상황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거짓인 상황을 먼저 X로 표시하고 나머지 다 동그라미 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언명제 부정하는 것도 앞에 명제 공부할 때 배웠던 거니까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 나준이가 프랑스에 가고 나가 두 번째에 들어가고 다석이가 중국에 가는 나가 세 번째 들어가고 다가 두 번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는 갑이 얘기한 거랑 정반대로 요 두 번째 케이스가 X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진 다 동그라미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석이는 중국에 가지 않고요. 다석이가 중국에 가는 케이스, 다석이의 이름이 가운데에 있는 케이스 X. 그 다음에 가영이가 미국에 안 갈 거야. 가영이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X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참이에요. 자, 그러면 OX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보고 풀이 마무리하면 됩니다. 을의 예측과 병의 예측 중 적어도 하나는 그르다. 을과 병 중에 적어도 하나는 거짓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리표에서 가운데 두 줄에 거짓말이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참이라고 나와 있는 후반부 네 가지 케이스는 전부 다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내 예측 중 두 개는 옳고 두 개는 그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요 두 번째 케이스밖에 없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즉, 가영이가 미국, 다성이가 중국, 그 다음에 나준이가 프랑스에 가는 그런 케이스라서 보기에서는 기억만 답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기억 골라주시면 됩니다. 7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6명이 1조와 2조로 3명씩 2조로 나눠서 당직을 서기로 했는데요. 1조는 진실만 말하고 2조는 거짓만 말한다. 참거짓으로 나뉘는 어, 조를 이제 구성하는 문제고요. 자, 1조는 진실, 2조는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누구는 1조야 라고 얘기하면 걔네는 참이야 라는 말이고 누구는 2조야 라고 얘기하면 걔는 거짓말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명씩 이렇게 1조, 2조로 나누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눈에 일단 띄는 건 일단은 B의 말. 자, 2의 말은 진실이다. 이러면 동치라고 했죠? 참이면 둘 다 참, 거짓이면 둘 다 거짓이니까 자, 얘네는 여기 어딘가에 정리가 될 때 B와 2는 하나의 세트로 어딘가에 같이 정리가 될 거니까 제가 이렇게 묶어둘게요. 자, 이거 외에는 자 A가 C는 2조라고 하죠. 그럼 이 말은 C는 거짓말하고 있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논리적으로 모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A랑 C는 여러분들 어딘가에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다르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6명 중에서 3명 나뉘는 건데요. 일단 A랑 C가 이렇게 하나씩 나뉘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1조든 2조든 두 자리씩밖에 남지 않는데 B와 E가 이렇게 하나의 세트잖아요. 그러면 어 D와 F도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B와 E가 들어가는 곳에 반대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서 A와 C가 나뉘어서 들어가고 아래 둘둘 묶음이 나뉘어서 들어가는 그런 조합이라는 거를 앞에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유의미한 정보는 여기서 뭐냐? 이 마지막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 좀 유의미한데요. 사실은 이걸 체크하기 전에도 답은 나와요. 답을 먼저 확인하고 요 마지막 진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답은 A랑 C는 같은 조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저희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그 다음에 5번은 답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1번은 당연히 A와 C가 같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5번은 DEF가 같은 조라면 반대쪽에 A랑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랑 C랑 B가 같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1번이랑 5번은 얘네들끼리 같은 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나머지 3명도 같은 조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라서 그냥 아예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와 E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바로 또 지워지니까 정답은 4번이구나 라고 고르시면 되는 문제예요. 1조 애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2조 애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같은 조원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만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조금 더 우리가 심화로 공부하는 느낌으로 요 마지막에 체크했던 요 진술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를 표 비워놨으니까 요 표에다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 말을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의 말이 참인 경우에 자, 정리해 볼게요. 이가 C랑 다른 조라고 했거든요. 자, 이 말이 맞다면 일단 이의 말이 맞으면 이는 1조고 C가 다른 조라고 했으니까 C는 2조가 되죠. 자, 이의 말이 거짓인 경우 체크해 볼게요. 이의 말이 거짓이면 이는 2조예요. 근데 이 말이 거짓이면 C랑 같은 조여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C는 2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거짓으로 나뉘는 두 개의 조에서 E가 나랑 C는 다른 조야 라고 했더니 E가 한 말이 참이 되든 거짓이 되든 C는 무조건 2조다. 거짓말을 하는 조다라는 게 이게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같이 기억해도 좋아요. 참이 되는 조, 거짓이 되는 조 두 조로 나눌 때 나는 쟤랑 다른 조다라고 하면은 그 지목당한 상대방은 무조건 거짓말하는 조다라는 거죠. 자, 이거랑 비슷한 걸 바로 해보겠습니다. F의 말이 만약에 여러분들 참이면요. F는 1조고 같은 조라고 했으니까 D도 1조예요. 자, 그런데 F의 말이 거짓이면 F는 2조고 자, D와 다른 조여야 되니까 이때도 D가 1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같은 조라고 누군가를 지목했더니 그 같은 조라고 지목당한 사람은 무조건 1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비슷한 패턴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데 조금은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7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인 1조로 지방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고 합니다. 자, 2인 1조로 가니까 6명이 2인 1조, 대리 1명, 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2인 1조 지방 출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가 3개로 나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3개 조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3개 조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풀었던 77번처럼 참을 말하는 조 하나, 거짓을 말하는 조 하나 이렇게 2개 조로 구성되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누구랑 같은 조이다, 다른 조이다라는 이런 요소는 여러분들 참 거짓이 될 때 다양한 조합이 3가지 조라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게 같이 풀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조의 구성원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조합이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A랑 D가 거짓말이면 B, C, E, F는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명만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는 참을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그냥 나열되어 있는 5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가정을 하면서 대입을 하는 방법으로도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면 A랑 D가 여기에 뽑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A의 말을 거짓이라고 해 보세요. 자, A의 말을 거짓이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말을 거짓이라고 하면 자, A가 F는 나와 같은 조가 아니야라고 했으니까 A와 F가 같은 조여야 되죠. 자, 그런데 자, 보시면 A와 D가 같은 조라고 묶여 있으니까 1번은 이런 식으로 모순이 돼서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좀 전에 활용했던 그 77번에서 활용했던 그런 방식을 여기서도 비슷하게 활용할 수는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의 말. 자, 나는 A와 다른 조가 아니다라고 하죠. 그럼 이의 말이 만약에 참이면 같은 조라는 뜻이기 때문에 A랑 E가 같은 조면 둘 다 참일 거예요. 그럼 A도 참인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E의 말이 만약에 거짓이죠. 자, E의 말이 거짓이면 내용이 뭐예요? 나는 A와 다른 조가 아니다. 다른 조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틀린 말이니까 다른 조이다라는 말이 되니까 E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A랑 다른 조이니까 A는 이 경우에도 참을 말하는 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자, 지금 보시면 나는 누구랑 같은 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요 케이스 좀 전에 본 거랑 똑같은데 나는 누구랑 같은 조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참이 되는 거예요. 요게 확정이 된다라는 걸 알면 우리 자연스럽게 C의 이야기에서 나는 D와 같은 조야. 이러면 D도 무조건 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요소에서 바로 3번도 답이 될 수 없구나. D도 무조건 참이니까 라는 걸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 하지만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풀 거라는 생각을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짓을 말하고 있는 조의 구성원 2명을 이렇게 짝지어 줬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한 대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가정을 하면서 푸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A 다시 가볼게요. A 나는 F와 같은 조가 아니야 부정하면 여기 있는 말 다 한번 미리 부정해 놓을게요. F와 같은 조 라는 말이고 B의 말을 부정하면요. 나는 F와 같은 조이죠. 그럼 얘네랑 같은 조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의 말을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B랑 같은 조가 될 수 있는 게 D와 F도 아니면 E란 뜻이에요. 그래서 B의 말을 부정하면 얘네들이 같은 조예요. 자, C의 말을 부정하면 D와 다른 조란 뜻이고 D의 말을 부정하면 A와 같은 조란 뜻이죠. 자, E의 말을 부정하면요. 다른 조가 아니다. 다른 조이다니까 E는 A와 다른 조이다라는 말이 되고요. 자, F의 말을 부정하면 뭐가 되죠? A, B가 아니라 나는 C와 같은 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A 나는 F랑 같은 조야. 근데 F랑 같은 조가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2번. B가 들어가 있네요. B의 말이 거짓이라면 E랑 같은 조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2번 아니고 3번도 아니겠죠. 자, 그럼 얘네가 다 틀렸고 4, 5번으로 넘어가면 자, 4, 5번으로 넘어가면 일단 C는 무조건 거짓말인데 자, D와 다른 조다라는 건 여기선 큰 의미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보시면 C랑 F 자, 여기 보시면 F의 말이 거짓말일 때 C와 같은 조이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실제로 F의 말이 거짓말일 때 C와 같은 조이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일 때가 여러분들 깔끔하게 얘네들이 부정한 그 말이 성립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애들의 이야기가 참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참이 나오는 그런 조합을 잘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런 느낌으로 풀이를 해서 답을 내면 되는 유형이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진리표로 풀거나 진술관계를 따져서 풀기에는 어려운 유형이었어요. 79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5명이 3개 회사 핸드폰을 사용하는데요. L 회사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1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1명이 누구냐라는 걸 묻는 문제인데 3명이 참이고 2명이 거짓인 그런 문제네요. 그러면 L 회사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1명이긴 하지만 다른 애들이 어느 회사 핸드폰을 쓰는지 그리고 그게 몇 명인지 정보를 알 수 없죠. 상황이 특정이 안 돼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음, 진리표로 푸는 것보다는 결국엔 진술들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서 푸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갑. 나는 S사 핸드폰을 써. 그럼 갑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애가 있는지 보면 돼요. 갑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갑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죠. 자, 다만 요런 건 보입니다. 갑, 을, 병 3명이 S사 핸드폰을 쓴다라고 한 요런 말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이야기는 동일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무의 이야기가 참이면 자동으로 갑의 이야기가 참이 되고 갑의 이야기가 거짓이면 무의 이야기도 거짓이 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는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갑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쨌든 모순 관계나 반대 관계가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갑 또는 정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선언문이죠. 여러분들 선언문은 나중에 보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요 두 가지 말이 다 뭔가 말이 안 맞는 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따져 가셔야 되는데 바로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서 나중에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과 정이 2명이나 A사 핸드폰을 쓴대요. 자, 이렇게 여러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들은 분명히 다른 애들이랑 뭔가 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정에 대한 이야기도 안 맞고 을에 대한 이야기도 안 맞으니까 병의 이야기는 지금 보시면 자, 정이랑도 반대 관계고 무랑도 반대 관계네요. 자, 그 다음에 정과 무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갑 혹은 병이 L 회사 핸드폰을 쓴다고 했는데 자, 무는 갑을병 3명이 S사 핸드폰을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말이 안 맞아요. 자, L 회사 핸드폰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보여서 정이랑 무도 서로 반대 관계죠. 즉, 이렇게 3명이 물리고 물리는 반대 관계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참이면 나머지 둘이 거짓말이 되고 그 둘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거짓말하는 사람 2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갑과 을의 이야기가 반드시 참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 이 둘의 이야기가 반드시 참이라면 갑. 자, 나는 S사, 갑은 S사 핸드폰을 쓰는 거고, 자, 갑 또는 정이 L 회사 핸드폰 쓴다고 했으니까 을의 말에 따라서 갑은 S사 핸드폰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L 회사 핸드폰을 쓴다. 자, 요렇게 표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진리표로 푸는 방식이 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진리표로 푼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특정한 애가 L 회사 핸드폰을 쓰냐 안 쓰냐 그냥 이렇게 한 명만 가지고서 얘기할 때 쓸 수 있고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긴 어려웠다라는 거 같이 이렇게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술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80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진술 내용 보시면요. 자, 가언명제, 선언명제, 가언명제, 선언명제. 전부 다 지금 가언이나 선언, 제가 나중에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 그런 내용들만 나와 있죠. 자, 이전에 이런 유형을 풀어봤는데, 요런 애들은 참인 상황은 복잡하지만 오히려 거짓인 상황이 단순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가 부정을 해서 푸는 게 좀 더 상황이 단순하다 얘기했죠. 명확하다. 즉, 가언이랑 선언문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또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인 이런 애들은 부정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전부 다 부정을 해서 부정을 하면 연언으로 바뀌어요. 연언으로 바꿔서 푼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 기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C가 아니면 D도 아니다. 얘를 부정하면 C가 아니고 D이다. 이렇게 바뀌고요. 자, 두 번째 거 B이거나 C이다. 부정하면 B도 아니고 C도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거는 A가 아니면 D가 아니다. 자, 그러면 A가 아니고 D이다.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A와 B가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면 자, 둘 다 아니면 A도 아니고요. B도 아니면 C도 아니고 D도 아니다. 요거거든요.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A가 아니고 B도 아니고요. 그리고 뒤에 건 선언이 돼야 돼요. C 또는 D야.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A이거나 E이다. 부정하면 A 아니고 E도 아니야.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참거짓 개수도 같이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예상만 적중했다. 자, 원래 기호로 우리가 정리했을 때는 한 명만 참이고 네 명이 거짓이었는데 부정을 하게 되면 네 명이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뭔가 말이 자꾸 안 맞는 애들을 찾아 나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말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틀려버리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2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D는 노벨상 수상자이다라는 요 말은 무조건 참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D가 노벨상 수상자여야 된다라는 이 말이 참이 되고 나머지는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D가 노벨상 수상자이다라고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겠네요. 자, 일단 한번 이렇게 명제 부정해서 풀이해 봤습니다. 제가 잘못 필기한 거 하나만 좀 바로 잡고 마무리할게요. 자, 잘못 필기한 게 하나 마지막에 보이는데 자, 이 D의 이야기 정리할 때 C와 E잖아요, 요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썼던 것 중에 요 D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E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꿔 주시면 자, 되겠고요.
자,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제대로 표시했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정한 거랑 상관없이, 자, 부정을 했을 때 거짓이 하나만 나와야 되고, 자,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겹치는 이야기는 둘 다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D가 노벨상 수상자로 나오는 요 내용이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요 내용이 확인이 된다라는 건 변함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80번 문제는 요렇게 풀이하고요. 요 문제를 제가 이제 규제 뒤에 있는 해설에는 어 부정을 해서 풀지 않고 그냥 진리표로 풀이하는 거를 정리해 놨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선언문이나 가언문을 이용해서 진리표를 만들어 푼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보세요. 자, 그래서 선언문이나 가언문이 뭐 한두 개 나왔을 때는 그런 애들도 진리표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표시 한번 해 보시고요. 실은 선언문이나 가언문 진리표로 만드는 거 앞에서 뭐다 가영이 뭐 나영이 뭐 다석이 요렇게 나와서 미국, 중국, 프랑스 나누는 문제 풀었었죠. 자, 그거 할 때 했던 것처럼 가언 명제나 선언 명제를 진리표에 정리할 때 부정을 해서 부정한 상황을 X, 나머지를 다 참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바에 의하면 어쨌든 가언 명제나 선언문을 진리표로 이용해서 풀 때는 어쨌든 그 진술이 언제 거짓이 되는지를 체크해서 반대로 이렇게 우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처럼 모든 진술을 부정해서 푸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출제되면 우리처럼 미리 연습한 사람들만 좀 풀 수 있을 좀 좋은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80번까지 풀이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